제가 7월 초에 영상으로 코인데어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글쎄 금감원의 말도 없이 출시한 상품이었습니다. 당국이 바로 규제에 나섰는데요. 이런 서비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을 따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번 영상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국내 업비트와 빗썸이 동시에 출시한 코인데어 서비스가 금융당국의 제동에 걸렸습니다. 빗썸의 경우 보시면 서비스 중단은 아니고 대여 가능 수량이 소진됐다고 표시해두고 잠정 중단했는데요. 빗썸의 경우 원화나 보유 자산을 담보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등 10종의 코인을 최대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는데 이건 국내 주식시장 상장 레버리지 ETF의 최대 2배 한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업비트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접근을 취해서 예치금이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테더와 비트코인, XRP 3종만을 최대 80%까지 대여하는 구조로 시작했는데요. 핵심적인 변화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보유하지 않은 코인들을 빌려서 매도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사서 차익을 남기는 사실상의 공매도가 가능해졌다는 점이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같은 규제당국이 가장 심각하게 바라본 부분은 이용자 보호 미흡 상황인데요. 대여와 마진 거래를 통한 과도한 레버리지가 허용되면서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 위험이 높아졌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더불어서 거래소 건전성 위험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했는데 사업자 자산의 건전성 훼손 가능성과 시세 급변 시 연쇄적인 위험 노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죠. 법적인 쟁점도 복잡한 양상을 보였는데요. 예치금이나 자산을 담보로 해서 이자를 받는 구조, 특히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 대여의 경우 대부업 또는 파생상품 규제와 유사한 성격을 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당국의 경고가 이어지자 업비트는 7월 28일 테더 대여 서비스를 종료했고요. 빗썸도 이런 식으로 사실상 중단한 상태입니다. 금융당국은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오늘 첫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ETF는 해외 주요국 규제 현황, 주식시장 규율 방식, 국내 가상자산 시장 특수성을 종합해서 업계 공통 최소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업비트와 빗썸의 코인데어 서비스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거래소 모두 사실상 중단에 가까운 상황이고요. 업비트의 경우 비트코인과 XRP 대여 서비스는 중단 없이 계속 제공된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지만 금융당국의 강한 규제 압박과 가이드라인 마련 전망에 따라서 사실상 운영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이죠. 빗썸 역시 사실상 중단됐고요.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서 서비스 존폐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비트코인이 하락 압력을 받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은 이평선 지지하고 상승 마감했다는 거죠. 잘 보시면요. 7월 24일 저점까지는 내려오지도 않고 계속해서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상승 추세를 이어갑니다. 이러면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자, 비트코인 AI 시스템 매수 신호 잘 유지되고 있고요. 우리 소통방 회원님들은 며칠 전 매수하신 거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조급해 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언제 매도 신호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핸드폰은 잊지 말고 갖고 다니시고요. 영상으로만 신호 확인하실 분들은 여기 이렇게 영상 하단에 있는 알림 버튼 눌러두시면 영상 업로드 됐을 때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따라만 해도 지난 한 달 만에 비트코인으로 안전하게 18% 챙겼죠. 1000만원어치 샀으면 180만원 벌었고 5천만원 샀으면 900만원입니다. 근데 번 것보다 중요한 게 있죠. 손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도 이게 작다고 느끼신다면 비트코인 외에도 소통방에서 수시로 전해드리는 세력 급등 종목으로 수익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차트나 뉴스 시황 다 필요 없습니다. 핸드폰 문자대로 주문만 잘 넣으시면 됩니다. 심지어 코인이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업비트 빗썸에서 사고 파는 연습만 하시라고요. 자, 비트코인 AI 시스템 이렇게 승률 98%, 들어가면 98% 이상 먹여준다고 써 있고요. 수익률도 자그마치 558%라고 써 있습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아무 상관없이 저점과 고점에서 기가 막히게 타점을 다 잡아내는데요.
이거 누구나 천천히 따라할 수가 있어요. AI 매매 신호를 매일 제 영상 보면서 확인하셔도 되지만 해도 자꾸만 잃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언제 나올지 불안해서 그냥 타점을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이거 무료니까요. 그냥 잊어버리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 설명에 있는 수익남과 함께 부자되기 링크 한번 눌러주시고 그러면 나오는 이 양식에서 소통방 입장 체크 그리고 맨 아래에 기타 체크하신 다음에 연락받으실 핸드폰 번호 남겨주셔야 소통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함께 해보시면 매매가 너무너무 쉽고 즐거우실 겁니다. 사실 이번 코인데어 서비스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출시 후 하루 만에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몰리는 등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금융당국 역시 즉각적인 경고와 함께 신속하게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하는 대응을 보였죠. 업비트와 빗썸 모두 당국 경고 후에 일부 서비스를 단기간 내 축소하거나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등 사실상 규제 적응 전략을 택했는데 이건 거래소들이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트렌드를 국내외에서 빠르게 도입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금융당국은 제도적인 공백 상황에서 법적 불안정성과 이용자 보호 미흡을 최우선으로 규제를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바로 이번 코인데어 서비스가 금융당국의 공식 승인을 받고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 마진거래 금지 상황을 되돌아보면 당시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마진거래가 대부업법이나 금융산업법상 신용공여 행위와 비슷하며 투기를 부추기고 투자자 피해를 키운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금지했습니다. 2017년 9월 정부가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신용공여 행위는 금지한다고 직접 공표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 상황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2020년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을 통해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적 체계가 마련되면서 업계는 이제는 법적 체계가 마련됐고 이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사전 금융당국 공식 승인 없이 서비스를 출시한 겁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반응은 업계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인데어 서비스가 여전히 금융규제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것이라는 우려를 즉각 표명했는데요. 현행법상 코인데어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허용이나 금지 규정이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거래소들은 이런 법적 공백을 근거로 서비스 자체가 법적 충돌이 없다고 해석해서 도입했지만 금융당국은 법적 공백을 기업이 선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입장에서 서비스 도입 이후 즉각적인 우려와 경고를 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래소가 금융당국의 공식 승인을 받고 서비스를 출시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당국이 규제할 테니 당분간 자제하라는 구조가 형성된 거죠. 업비트의 테더데어 서비스가 단기간 내 당국 경고로 종료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인데어 서비스는 금융당국의 명시적인 사전 승인 없이 법적 공백을 근거로 거래소가 시장에 내놓은 것이지 금융당국이 허용한다는 공식 입장을 낸 것은 결코 아닙니다. 2017년 마진거래 금지는 금융당국과 행정기관이 직접 금지라는 행정조치를 내렸던 것과는 달리 올해 코인데어 서비스는 법적 근거 부재 상태에서 거래소가 자체 판단으로 출시 가능하다고 보고 시장에 나왔다가 금융당국이 즉각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규제 보강에 나선 상황입니다. 업계의 법 테두리 내에서 출시했다는 주장은 맞지만 그것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승인이나 2017년과는 달리 안전하게 시행되는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현재는 금융당국이 우려를 표명하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본격화하면서 거래소들은 사실상 규제에 맞춰서 서비스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서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저도 관련 업데이트가 있으면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평생 함께하겠습니다.